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지금 이 순간 최대 7조 원까지도 비트코인을 시장에 내다팔 수 있다. 관련 분석이 나왔습니다. 무려 7조 원이에요. 비트코인 값이 이미 고점에서 한참 내려온 지금 이 시점에서 이 거대한 손 하나가 7조 원어치를 한꺼번에 시장에 내놓는다?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저는 이 뉴스를 보자마자 숫자 하나에 바로 눈이 멈췄는데 그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이 팔 수 있다는 말이 사실은 오히려 정반대의 뜻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들을 왜 그런지 하나하나씩 풀어드려 볼게요. 먼저 이 회사가 어떤 곳인지부터 살펴보셔야 되겠죠. 예전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고 불렸었고 지금은 이름을 스트래티지로 바꾼 미국 상장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남는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서 회사 금고에 차곡차곡 쌓아두는 걸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곳인데요. 지금 이 회사가 들고 있는 비트코인이 무려 84만 개고 평균적으로 한 개에 1억 원이 조금 넘는 값을 주고 사들였는데 지금 비트코인 값은 이것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팔지 않아가지고 장부에만 찍혀있는 손실이 7월 26일 기준 약 12조 7천억에 달합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회사가 비트코인을 판다? 이런 말은 훨씬 더 무섭게 들릴 수밖에 없겠죠. 손해를 견디다 못해서 던지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렇다면 이 회사가 정말로 지금 7조 원 규모를 팔 생각인 걸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최대 7조 원이라는 숫자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를 보셔야 되는데 이 분석은 오블록체인이라는 매체가 인베스팅닷컴 자료를 인용해서 내놓은 겁니다. 그 내용을 뜯어보면요. 이 회사가 미리 정해둔 돈 관리 원칙에 따르면 크게 세 가지 용도로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고, 첫 번째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현금 비상금으로 약 1조 8천억, 두 번째로 우선주라는 특별한 주식에 약속한 배당금과 이자를 주는데 한 해에 2조 5천억, 세 번째로 자기 회사 주식을 더 사들이는데 2조 9천억까지, 이 세 가지를 합치면 7조 원이 됩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이만큼까지도 팔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다는 뜻이지 이만큼을 팔겠다는 계획이 절대 아닙니다. 이 최대로 가능한 한도랑 실제로 쓴 금액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겠죠. 그렇다면 실제로 얼마나 팔았을까요?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이 회사가 실제로 판 비트코인은 약 3천억 원 정도 규모입니다. 그것도 전부 방금 말씀드린 우선주 배당금을 주기 위한 것들이었고 7조 원을 팔 수 있는 회사가 올해 실제로 판 거는 3천억, 가능한 최대치의 2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죠. 근데 진짜 중요한 장면은 바로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이 회사는 비트코인이 아니라 자기 회사 주식을 팔아서 현금을 마련했죠. 그렇게 손에 쥔 돈이 약 5조 4천억입니다. 그리고 이 돈이면 앞으로 25개월, 그러니까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내야 될 이자를 전부 감당할 수가 있는데요. 무슨 뜻이냐?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비트코인은 건드리지 않고 주식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그대로 지켜나가면서 필요한 현금은 다른 방법으로 마련을 한 거죠. 그럼 여기서 어려운 말 두 가지만 쉽게 한번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선주라는 거는 보통 주식보다 배당금을 먼저, 그리고 정해진 만큼 꼬박꼬박 챙겨주는 특별한 주식인데요. 대신에 회사 경영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권리는 약합니다. 그리고 장부에만 찍혀있는 손실이라는 거는 산 값보다 지금 값이 낮아가지고 생긴 손해인 건데 실제로 팔기 전까지는 확정되지 않는 숫자입니다. 값이 다시 오르면 그 손실은 그냥 사라지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시더라도 판다는 뉴스랑 이 회사의 실제 행동이 정반대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저를 정말로 놀라게 만든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같은 주에 이 회사가 한 일이 하나 더 있죠. 비트코인을 먼 미래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모임을 만든 건데 이름은 비트코인 보안 컨소시엄. 여기서 놀라운 건 함께 이름을 올린 회사들입니다. 전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미국 최대 코인 거래소 코인베이스, 그리고 피델리티를 비롯해서 모두 9개 회사가 함께 했고요. 이들이 앞으로 3년 동안 약 216억을 함께 내기로 했고 그 돈을 각자 알아서 비트코인을 지키는 연구를 하는 개발자들에게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해지실 겁니다. 도대체 무슨 위협을 대비한다고 하는 걸까요? 바로 양자 컴퓨터인데요. 양자 컴퓨터는 지금 우리가 쓰는 컴퓨터랑은 차원이 다른 속도로서 계산을 해내는 기계인데 이게 아주 많이 발전을 하면은 비트코인을 지키고 있는 암호를 언젠가 풀어버릴 수 있다는 걱정이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그런 컴퓨터는 세상에 없어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빠르면 2030년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아주 미리 지금부터 대비를 하자라는 건데 참고로 어떤 보안회사는 특정 상황에서 약 690만 개 되는 비트코인이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경고까지도 내놨어요. 그런데 바로 이 대목에서 소름이 돋는 두 가지 지점이 발생을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 방금 말씀드린 블랙록과 피델리티, 코인베이스는 사실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회사들이죠. 블랙록과 피델리티는 비트코인 투자 상품을 놓고 투자자를 두고 다루고 있고 코인베이스는 거래소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한편이 될 이유가 없는 회사들인데 지금 그런 회사들이 비트코인을 지키자는 일에는 함께 돈을 냈습니다. 게다가 이 모임은 비트코인 자체를 어떻게 바꿀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지키는 연구에만 돈만 되는 딱 그 순수 역할만 맡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으로서 두 번째로 이어지는데요. 곧 팔고 떠날 생각을 하는 회사였다면 3년 뒤에 비트코인이 안전한지 아닌지 돈을 쓸 이유가 없겠죠.
실제로 이 회사 대표는 이런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 들고 갈 사람으로서 비트코인이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서 안전하게 남기를 바랄 이유가 충분하다라고요. 이 판다는 헤드라인과 여러 가지 세대라는 이 말 사이에 거리감이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이런 모습들은 이런 큰 회사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평범한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도 똑같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코인텔레그래프가 리버 파이낸셜이라는 회사의 자료를 인용해서 전한 내용인데요. 지금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어른이 4,960만 명입니다. 근데 금을 가지고 있는 어른은 2,880만 명입니다. 비트코인을 가진 사람이 금을 가진 사람보다 2천만 명 넘게 많다라는 거예요. 비율로 따져보면 미국 어른 5명 중에 1명 가까이가 비트코인을 들고 있고 금 같은 경우는 10명 중에 1명꼴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가장 안전한 자산의 대표로 여겨온 금보다도 비트코인을 가진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이야기고, 큰 손이든 개미든 이제 비트코인을 잠깐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니라 오랜 시간 곁에 두는 자산으로서 대피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 스트레티지는 앞으로도 비트코인 자체를 무더기로 파는 대신에 주식이나 신용증권을 새로 발행해서 필요한 돈을 마련하는 이런 방식을 계속해서 이어갈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봐요. 배당을 줄 만큼만 조금씩 파는 일은 앞으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할 7조 원짜리 투매, 그런 일은 지금 이 회사의 구조에서는 좀처럼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근거는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지난주에 주식을 팔아서 5조 4천억을 마련한 것 자체가 비트코인을 건드리지 않고 돈을 구하는 방식을 다시 한번 보여준 장면이죠. 두 번째로 올해 실제로 판 비트코인이 배당용 3천억이라는 사실, 가능한 최대치랑 실제 행동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큰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 3년짜리 보안 모임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은 최소한 앞으로 3년 정도는 이 자산을 들고 가겠다, 이런 전제가 깔려있다는 뜻이겠죠. 이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가진 회사가 7조 원어치를 팔 수 있다는 말, 이론상 한도일 뿐 올해 실제로 판 거는 배당용 3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스트래티지는요, 지난주 주식을 팔아서 5조 4천억을 마련해서 비트코인을 지켰고 평소 경쟁하던 회사들과 손을 잡고 3년짜리 보안 지원까지도 돈을 냈습니다. 큰 손이든 개미든 이제 비트코인을 잠깐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니라 오래 들고 갈 수 있는 자산으로 대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 이게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께 질문 하나 남기겠습니다. 이 회사는 앞으로 정말 비트코인 자체를 팔게 될지, 아니면 계속해서 주식으로 돈을 마련하면서 비트코인을 지켜낼 수 있을지, 이 다음 분기에 이 회사가 실제로 얼마를 팔았는지 그 숫자가 나오게 되면요, 그때 제가 직접 들고 와서 오늘 이야기가 맞았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생각들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래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단기 종목들에 대한 수익 실현들이 이루어지고 나서 바로바로 매수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 상승하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하락 그리고 눌림목을 주고 다시 한번 반등이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일정 상승 추세가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도 단기 저점 그리고 단기 고점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오가면서 점점 더 고점이 높아지는 상승세가 나옵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상승했을 때 팔고 나오고 오히려 하락했을 때 눌림목에서 단타 매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섣부르게 수익 실현받다고 기분 좋아가지고 고점에서 팔고 나왔을 때 다시 여기서 들어간다? 그러면 물릴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핵심 포인트는 단기적으로 하락, 눌렸을 때 매수가 들어가는 게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현재 우리 채널 차원에서 운영 중에 있는 정보 커뮤니티에서도요, 이 수익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단타, 눌렸을 때 오히려 매수가 들어갔다가 상승했을 때 팔고 나오고 이때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다시 매수가 들어가는 상황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단타 매수 자체에서 들어가실 때 종목 선정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정말 당연하게도 지금 시장에서 주력 종목들, 주력 테마 종목들 위주로 매수가 들어가셔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최근에 힘이 강했던 종목들, RWA 테마라거나 AI 인공지능 테마라거나 디파이라거나 여러가지 힘이 강한 섹터 종목들을 최소 10개에서 20개 정도씩 미리 추려놓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타점 맞는 것들만 실시간으로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 같은 시장은요, 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수익 내기가 너무나도 쉽고 무조건 수익을 보셔야 되는 너무 좋은 시장입니다. 이 상승과 하락 파동을 이용해서 수익 내고 나서는 오히려 한 템포 쉬었다가 눌렸을 때 매수 추천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루에 한 종목에서 2종목 정도씩은 꾸준하게 수익 내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입장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영상 보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